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부 및 위원회 감사위원들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이 변화된 환경과 추세에 따른 감사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이날 수련회에서 이 지부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쟁대위, 선관위 관련 기존 감사 기준을 점검하며 각 항목별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 밖에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와 이 각종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32차 회계연도 2, 4분기 정기감사 세부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지부는 5만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비가 이 지부 규정 규칙과 감사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19년 임단협 지구 요구안에 대한 기획방송이 방영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의 절정. 벚꽃이 지고 여름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는 지난해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군 우리의 수확물을 걷는 시간이 오죠. 임금과 단체 협약 말이에요. 쇠빠지게 농사만 지으면 뭐합니까?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헛방이죠.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해결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기아자동차가 일단은 희망을 줬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촉탁직 직원들이 2년 계약인가? 그런 분들이 그냥 단기간만 일하고 다시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걸 들으니까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꼭 그런 좀 괜찮은 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해고자 동기들 대거 좀 복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의 1년 농사인 단년만큼은 확실하게 쟁취를 해서 이번만큼은 더욱더 조합원들에게 실리를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노동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또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 7천 명에게 원금 기준 3,12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이후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끝내기로 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죠. 왜 우리는 1,900만 원을 못 받아? 통상임금 소송에서 우리는 어땠나요? 1심과 2심 모두 졌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아에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빌미가 되어 소송에서 졌죠. 우리는 2개월 중에 15일 미만자에는 상여금을 안 준다는 지급 세칙이 있죠. 94년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었죠. 노조는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죠. 하루를 일해도 일한 만큼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급세칙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불법 상여금 지급세칙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임단협 요구안 속에는 상여금 지급세칙 폐기 요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여금 지급세칙이 폐기된다면 자연스럽게 통상임금 문제도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임금체계 개선 문제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다수가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은 것처럼 상여금을 기본금에 넣자고 합니다. 노조는 이것은 앞으로 들어올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너무 복잡한 우리의 임금 체계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것이 통상임금 해결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통상임금 관련해서 역대 집행부 몇 차례 합의가 있어 왔는데 다 임금 체계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 체계 문제는 따로 두고 통상임금 문제는 따로 두고 이게 아니고 두 개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현대자동차는 최저임금 미달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1년에 2,2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새로 바뀐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군필자의 초봉이 5,400만 원인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7,300여 명의 최저임금 미달자가 발생했죠. 이렇게 되자 회사는 상여금 월할 지급을 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는 단협의 문제임을 명백히 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 임금 체계, 통상임금, 최저임금 문제까지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합의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놓고 우리가 파업투쟁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통상임금, 임금 체계, 그 속에 최저임금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단협 상중에서 기승전 정년입니다. 정년? 네.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저희 57년생, 작년에 58년생, 원래 59년생한테 정년 관련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사업장은 앞으로 2025년까지 17,500명이 퇴직을 하죠. 그동안 일하면서 노후를 위해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좋았겠지만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안 돌아가죠. 경쟁사회에 밀려서 애들 과외비에 학자금에 상당한 돈을 썼고 내 집은 하나 있어야겠기에 집 마련한다고 또 큰 돈을 썼고 만 60세 정년을 앞두고는 연금이 나오는 만 65세까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막막하죠. 30년을 공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 패턴을 깨고 다 늙어서 비정원 사회에 나간다는 두려움 또한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회사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사회에서는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철밥 그릇을 안 놓겠다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죠. 상황이 이러니 지혜로워야 하겠죠. 일괄적으로 몇 년 연장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둘 수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하루 8시간 일하면 4시간 당신들 일하고 4시간은 청년 실업 문제 좀 해결하십시오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아니면 피크제 방식이 있을 거고 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불법 파견 문제는 벌써 15년이 된 문제죠. 만여 명의 대상자가 7,500명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현재 2,000명이 남아있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는데 노조는 올해 대상자 모두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요? 굳이 왜 한꺼번에 전환을 요구할까요? 파견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다른 공정으로 배치되고 일도 좀 더 힘든 곳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 반발이 생겼고 기존의 정규직과 갈등이 생긴 것이죠. 노조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뚜렷하게 드러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번에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안 좋은 공정들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이참에 저희들이 2,000명을 전원 정규직화 시키면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공정 개선이 필요하면 공정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자동화가 필요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면허업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면허업성을 다시 하는 방식들. 현재 현대자동차에는 촉탁직이 2천여 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 2천여 명의 촉탁직 중에 많은 수가 촉탁 사유가 없는 공정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단협상에는 정년퇴직을 하면 7일 전에 정규직으로 충원하게 돼 있는데 회사는 정규직을 충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촉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공장과 전주, 아산 공장에 총 793명이 퇴직했는데 지부에서 실시조사한 결과 267명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신차 들어오면서 면허 협상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넘기고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걸 뭐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요 몇 년간 일상의 불안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죠. 회사는 전기차, 수소차가 들어오면 현재 인원에서 7,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2025년까지 17,5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노조는 10,000명 정도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동화, 외주화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 문제가 지금 미래 고용 안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죠. 올해 고용과 관련한 임단협 요구사항은 차세대 차량이 나오면 최대한 국내 공장에 우선 배치한다는 것을, 최대한을 삭제하고 국내 공장에 우선 배치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말은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선 배치하라는 거는 우선 배치가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30년을 넘게 회사와 임단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몰라보게 개선시켜 왔습니다. 400% 임금 인상, 수많은 노동 조건 개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우리가 뽑은 가장 최고의 단협은 야간 노동 철폐였습니다. 뭐 주간 연속 2교대제 그전에는 사실 근무하는 게 참 좀 힘들었기도 했고 참 건강상으로도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주간 교대제 바뀌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건강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주 40시간 이거 주 44시간 왔다가 또 이제 주 40시간 가고 이렇게 노동시간 이렇게 단축된 게 또 있었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게 상당히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주변에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같은 노동자인데도 좀 차별을 받는 듯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제가 되고 식구가 되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제 우리는 임단협이라는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준비. 어떤 준비가 노조로 단결한 우리 모습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5만 1천) 조합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지금 노동 활동가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또 잘 이끌어주고 잘 이끌어주면 또 좋은 성과도 내지 않겠나. 아무래도 일말의 의욕도 없이 끝까지 열심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많은 조합원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팔도에서 이 응원하는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이번 임단협도 꼭 쟁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백척간두 진일보 통큰 단결 단협 쟁취. 임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농사다. 이 농사 열심히 줘놨는데 가뜩 내 수확을 내 차지를 하지 못하면 뭐 농사 지나 마나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학 환경에 대해서 분배를 하거나 성과 이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합원동지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단결하여 투쟁하면 2019년 투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갑시다. 지부에서는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학습 소모임 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노동조합 간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 간부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기업의 관리 통제, 노동자들의 삶, 인권과 성평등 등을 주제로 총 10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는데요. 7일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마지막 10차 교육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19년 임단협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하며 이 교육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조합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이번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 간부 기본과정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이 올바른 노동자적 관점과 건강한 자세를 가진 민주노조 운동 활동가로 거듭나길 기원해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